자, 먼저 첫 번째. 수능이 이제 140일 남았습니다. 좀 놀면 안 되나요? 딜레마예요. 왜냐면은 수능은 이제 딱 140일이면 6월 모의가 끝났을 직후예요. 그러면 이제 6월 모의 성적표가 나오고 이제 슬슬 이제 몇몇 학생분들 절망하실 거예요. 아, 이거 6월 모의가 안 나왔는데 6월 모의가 안 나오면 이거 그대로 9월 모의 수능까지 이 성적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 뭐 많은 사이트들 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뭐 수능의 점수는 보통 6월 모의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실업계 이쪽 그 특성화고 이쪽을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능 점수에 민감은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는 이제 좀 대학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이 의미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졸재직자 같이 뭐 회사를 미리 들어가서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내신이 오히려 중요해지니까 또 수능은 조금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고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고 특목고 기준으로 보자면은 6월 모의가 날 때 보통 절망을 하죠. 수능 점수가 이렇게 6월 모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이 나 이거 이제 가끔 이제 고3들 중에서 이제 취미생활에 있는 고3들은 이거 취미생활 이거 뭐 때려치고 공부만 해야 되는가? EBS만 풀공해야 되는가? 아니면 따로 인강 듣는 학생도 있다면 인강 풀공해야 되나?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의현씨의 솔루션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 리듬이 같지가 않아요. 그것만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래전 이렇게 대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수능 공부를 했었던 입장에서 저는 되게 충격적인 고백인데 수능 전날까지 와우를 했어요. 누가 들으면 정말 미친 얘기인 줄 알 거예요. 도대체 수능 전날 와우를 본 놈이라니 이런 놈 정말 대학교 가기 힘들겠구만 했는데 수능 전날까지 와우를 한 결과는 어디냐면 경기권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예, 갔고요. 이제 그 해에 반수를 해가지고 광운대를 갔어요. 예, 되게 뻥 같지만 사실입니다. 뭐 이제 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약간 자랑방송 같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즉 6월 모의 점수가 망했다 혹은 9월 모의가 점수가 망했다 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꿔야 되느냐. 나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혹은 나는 뭐 예를 들어 난 취미로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음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관두고 심지어 난 테레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관두고 이른바 시체말로 빠공해야 되나요? 글쎄요. 개인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만의 생활 패턴을 확 바꾸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자기 성적이 6월 모의 때 안 나왔다고 지금 140일 남은 상황에서 자기의 생활 패턴을 확 바꾼다? 더 망합니다. 더 망해요. 깔끔하게 더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패턴은 유지를 하시되 너무 성적이 모자라다 싶으면 6월 모의 기점으로 어디가 부족한지 어느 정도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왜냐면은 3월 모의 볼 것이고 보통 이제 4월, 5월은 이제 정식적으로 모의가 없지만 대신 교육청에서 하는 모의도 볼 것이고 고3들 되면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여러 번 시킬 거잖아요. 특히 6월 모의 전에도 이제 5월 이제 그런 거 교육청 있을 것이고 그 전후로도 많은 문제들을 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활 리듬이 다르고 생활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 19에 일단 비춰서 여러분의 19을 걱정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제 19에서 여러분의 19에 걱정거리 하나를 해결해드리자면 여러분의 생활 패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6월 모의가 안 나왔다고 자기의 생활 패턴까지 제쳐두고 빠공하지 마세요. 이거는 팁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좀 심오한 주제가 될 거예요. 1. 자, 먼저 첫 번째 한쪽을 보면 대학을 꼭 가야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대학을 안 가면 안 됩니까? 자, 제가 아까 지금 꺼냈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같은 질문 아닙니까? 대학을 꼭 가야 합니까?와 대학을 안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왜 이 질문을 굳이 나눴냐면 간단해요. 선후관계가 달라요. 대학을 꼭 가야 합니까? 하는 건요. 분명 이 대학을 꼭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연예인 이런 거 연습생 이런 걸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따로 자기가 뭐 하려는 일이 있다거나 뭐 예술 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뭐 아니면은 정말 자기는 대학을 안 가도 되니까 그냥 회사를 먼저 가서 뭐 하겠다든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 19살 때 저는 이제 설린텔고등학교니까 특성화고등학교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이제 입시 달려는 애들과 이제 취업을 하려는 애들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갈팡질팡 못했지만 저도 갈팡질팡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야 더 뭐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직업반에 갔던 친구들, 대학반에 갔던 친구들, 결론만 말할게요. 그냥 진학만 했던 친구들, 뭐 저처럼 진학 이렇게 꿈꿨던 친구들, 뭐 다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뭐 그럭저럭 괜찮게 있고요. 취업계 뭐 진학반, 취업반 해가지고 취업한 친구들, 나름 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외국 이런 데서 디자인 쪽 이렇게 일하거나 대학원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나중에 또 졸재식자라든가 전형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요. 외국에 가서 일하는 친구 있고요. 심지어 외국에 가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간 친구도 있어요. 8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대학을 꼭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연 씨의 해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와 제 친구들은 수능이 끝나고 지금 현재 8년이 지났어요. 19살 때 저와 제 친구들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이었어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당연히 불안하죠. 걱정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끔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했고 선생님들에게도 질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 대학 꼭 가야 돼요? 27살 저와 제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됐고 제 친구들의 몇 명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저나 제 친구들의 마음과 말을 대신해서 전해드릴게요.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대학은 꼭 안 가셔도 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대학을 꼭 가야 되나요? 정말 하시고 싶은 당신의 일이 있다면, 대학을 제껴두고서 하시고 싶은 일이 꼭 있다면 대학을 안 가셔도 돼요.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겁니다. 대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성인이 된 입장에서 이거는 말해드릴 수 있어요. 나의 19, 그리고 우리의 19은 불안했지만요, 27이 된 지금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있다면 대학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대학을 꼭 가야 되나요? 였다면 두 번째,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 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대학을 꼭 가야 되나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오히려 대학보다 더 중요해서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 라면요,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거나 대학을 안 가면 안 돼, 대학을 안 가면 인생 망해, 혹은 뭐 아니면 대학을 안 되면 뒤처져, 뭐 이런, 호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 공부가 하기는 싫은데 자꾸 학교든 자기 가족들이든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 돼, 뭐 대학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대학을 뭐 가는 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자, 뭔가에 끌려가지고 이제 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자, 아까처럼 경우와는 정반대로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 난 자꾸 가족들이 뒷단질대는데 안 가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답은 똑같아요. 안 가도 되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는 좀 답이 달라요.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대학을 왜 안 가면 안 되냐면 간단합니다. 점수 따라 대학을 가니까요. 근데 하지만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 얘기인데 뭐 어떻게 갈 과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점수 따라서 간 경우가 있어요. 점수 따라서 갔는데 점수를 따라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자기 적성을 찾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찾았다고요. 대학을 왜 가야지 몰라가지고 그냥 낑겨가서 대학을 하는데 자기 적성을 찾아서 오히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딱 한 명 있어요. 점수 따라온 친구였는데 미디어과에. 근데 결국에는 이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MCN 쪽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의 경우는요, 안 가도 돼요. 근데 단 이제 그 전에 안 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으로 가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수능이 오기 전까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리고 나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만 일단 해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대학을 꼭 가야 하는 질문까지도 돌아옵니다. 그 질문이 돌아올 수 있으실 때까지 가끔은 자아 성찰을 가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점수 따라서 꼭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분명 가족들의 등살에 모지해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되나요? 하지만 결국 가족들이 가라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대학교가 인서울이 아니어도 되니까 자기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을지만은 분명하게 하고 가세요. 그렇게 되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아무리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 근데 가족들이 가라니까 가는데 너무 점수만 따라서 어떻게 수능을 잘 봐서 인서울을 했어요. 근데 이 과가 나의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전과 내지는 편입하기위해서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야 할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요. 최소 아마 여학생분들은 이 고민 때문에 뺑뺑 돌다가 최소 2유학 이상은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제 친구들 얘기예요. 최소 2유학 이상은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대학을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대학을 꼭 가야 되나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안 가셔도 됩니다면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나요? 자꾸 가족들이 가라는데 그러면은 최소 자기 과라도 맞게 가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저의 19,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제 친구들의 19, 그리고 제 27, 불안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가뜩이나 전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저는 따로 이제 어떤 일을 따로 디자인 보조 같은 일을 끝내서 일당을 받았지만 이 일당이 계속되는 보장이 없어요. 왜? 프리랜서는 일을 계속 알아보고 찾아당겨야 되고 그러다가 돈 못 받으면은 황이에요. 예. 불안함에서 살아야 돼요. 이 유튜브 수익 안 나와요. 냉정히 말할게요. 수익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해야 돼요. 왜?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제 일이 그거고. 불안해요. 불안한 거 맞아요. 불안정한 거 맞고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거는 자기 하고 싶은 일 있으면은 하세요. 그래야 돼요. 지금은 특히 그래요.